법인 현진의 박판규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이 사법농단 초기부터 줄곧 SNS 등에서 아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계속 해오시더라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특별히 네. 그렇게 여기에 관심 갖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건이 작년 3월에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여러 가지 그 판사회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회의의 어떤 진행 내용이나 그 내용들, 판사들의 의견들이 외부에 잘 전달이 잘 안 돼서 예.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게 된 겁니다. 저희도 사실 왜 차성환 판사라고 있잖아요. 네. 뭐 저희 방송에 몇 차례 뭐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현직 판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계속 인터뷰하고 그게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것도 어렵고 또 심지어 SNS에 계속 의견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글쎄요. 네. 언제까지 판사를 지내셨어요? 작년 17년 2월에 수원지법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한 1년 반 정도 지금 변호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혹시 이 사법농단과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블랙리스트에 걸렸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일이 좀 많이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판사로 재직하던 그 시절에 양수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가 이상한 짓들을 한다. 이런 낌새나 느낌은 차리지 못했어요.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또 부딪히는 게 없죠. 예, 잘 없고 주로 이제 아마 법원장님들이나 수석부장님들이 주로 아마 직접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조금 아까 표현하기를 일파만파의 점입가경이다 이랬습니다. 네. 비자금은 또 뭐고, 뭐 2만 건의 뭐 수만 건의 증거 파쇄는 또 뭐고,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거? 저도 지금 끝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처음 시작될 때 작년 3월에는 판사 뒷조사의 문제였고요. 예. 또 그 다음에 나왔을 때도 뭐 블랙리스트가 있나 없나 이런 문제였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법원 내부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원세훈 판결 문건이 나오면서 재판 거래 또는 재판 개입에 관한 의혹으로 이제 사건이 확대됐고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안 되고 결국은 도저히 법원 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검찰 수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여기까지 이 사건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비자금 문제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이제 뭐 1차, 2차, 3차까지 뭐 블랙리스트가 있네, 없네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법원이 스스로 꾸려서 조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마지막 3차 조사가 끝나고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냥 아예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고발은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검찰이 사건 수사하면 협조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의 모습을 보면 법원에 관련된 검찰의 이 각종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 번번이 기각을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문제지 지금 정권 바뀌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영장 관련 부분은 솔직히 피의 사실이 뭐고 그다음에 영장으로 청구된 내용이 자료가 뭔지를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정당한 기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거에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 원장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부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발부 쪽으로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생각이 좀 과하게 왜 이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발부가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것이 비정상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그것이 검찰의 원인인지 법원의 원인인지는 제가 기록이나 피의 영장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면 그러니까요. 그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 판사 출신이시니까 기록을 안 봤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 못한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지만 네. 인정하신 것처럼 국민들 눈높이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들 눈높이나 정치권의 분석은 이런 겁니다. 영장 심사를 담당한 그 재판관한테 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좋아요. 그렇다 손 치면 우리가 3차 조사위까지 진행됐을 때 법원 내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좀 젊은 판사들, 지방법원의 젊은 판사들은 이거 다 검찰 고발까지 가야 합니다. 막 이러는데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이상 되는 네. 나이 좀 있고 법조 내에서 연륜이 있는 판사들은 그럴 문제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예.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들은 주로 부장판사급 이상이잖아요. 네.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세대별의 인식의 차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과거에 겪었던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 차이가 아닌가 보는데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구태에 얼마나 물들었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고요. 예. 또 개인적인 인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은 결국은 계속해서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도 이 영장 발부에 관한 의혹이 눈은 갖고 있고 그것이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어서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뭐 특별재판부 형태에서 예. 영장 전담부를 만드는 그 법안이 있다고 하니 예. 그 방법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예. 뭐 하여튼 이 문제는 법원 내에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긴 합니다. 특별재판부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좀 네. 물어보겠고 영장이 조금 아까 이처럼 그 뭐 구속영장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를 네. 전부 기각해요. 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판사는 사실 이 영장 심사를 하는 판사랑 음으로 양으로 연결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그렇죠? 네, 네.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영장을 기각하는 그 틈을 타서 어떤 고위 법관이 수만 건의 문건을 파쇄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그 이제 관련 그 피의 사실 내용이나 이런 예. 걸 정확히 제가 몰라서 이 부분이 범죄 여부가 있는지는 판단은 잘 서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 자체를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예. 봅니다. 다만 예. 이제 아마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했을 텐데 결국은 본인의 판단에 당부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게 있다면 책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파쇄한 당사자로 지목된 지금은 이제 법복을 벗고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즉각 발부했더라고요. 지금 그 한 건의 문건만 이게 포인트로 된 압수영장이 나와서 그것도 또 한 건에 딱 문건입니까? 네, 그 한 건의 문건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이제 그 많은 문건들이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예. 발견을 했지만 압수할 수 없었던 거죠. 예. 영장이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참 아무튼 이래서 자꾸 이거 지금 대법원도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언급하신 국회에서도 이건 뭐 아예 특별재판부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입법 활동이 있는 건데 네. 여기서 또 하나의 그 아주 근본적인 의문점이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 분립의 상태에서 재판부를 어떻게 꾸려라 말해라라는 걸 국회가 법으로 만든다?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특별재판부 법은 이제 입법부가 어떤 특정한 그 판사를 재판부에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그 법원이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하되 예. 그 절차를 이제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형태를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원 내에 이제 판사 구성에 관한 권한을 이렇게 다 뭐 박탈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하지만 어쨌든 대법원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네. 국회가 정해준 대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결국은 결과의 공정뿐만 아니라 재판부 구성에 관한 그 의혹이 눈길이 있다면 네. 그 절차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그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없게 만드는 방법이어서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국회에서 입법화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대법원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도 가능은 합니다. 하죠. 네. 특별재판부 구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를 네. 이제 지금 뭐 제가 법안을 구체적 관리는 보지를 못했는데 결국은 법관들 내부 그다음에 이제 추천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이제 논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네. 그게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네. 그런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네. 대법원 스스로 자체 판단하에 뭐 전국 법관들의 뭐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요 사안은 이런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왜 안 한다, 왜 안 하냐 이 말이죠. 근데 막 안 한다기보다는 그런 방식을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을 하려면 이제 대법관 회의로서 어떤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법관 회의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만들게 됐을 때 지금의 어떤 그 의혹의 시선이 그러면 깨끗하게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뭐 진퇴양난이네요, 정말. 네. 법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모든 사안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이 재판 과정에 법원 행정처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네. 개입한 결과 그것이 반영됐느냐 안 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법원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줄곧 기각하면서는 그게 뭐 반영되지 않았다는 식의 어떤 그 기각 사유를 쭉 냈단 말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 또 하나씩 드러나는 사안으로 봐서는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어디로 전달됐다. 네. 이런 건 나오잖아요. 예, 나오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작은 어떤 의혹의 아니면 수사의 단서의 정도 되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의 문제인데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영장 그 전담 판사들은 기본적인 입장이 예전에 대법관 일동으로 명의로 된 그 입장문 표명이 있었는데요. 예. 그 입장문에 나와 있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행정은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예. 재판에는 과외되는 개입할 수 없다라는 어떤 약간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여전히 갖고 있는 건데 네. 나타나는 의혹들은 그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도 그러니까요. 여전히 그런 약간의 확증 편향 상태에서 계속 증거를 다른 쪽으로만 계속 해석하는 거죠. 대법관들 가운데 지금 상당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부터 대법관이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법원 행정처 문건 받고 판결을 바꿨습니다. 할까요? 이제 그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수사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결국은 저는 뭐 진실이라는 건 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영장이 뭐 발부가 되든 안 되든 흔적들은 남아 있을 거고요.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그 흔적을 발견할 거고 없다면 뭐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흔적 좀 발견하려고 증거 찾으려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잖아요. 이래서 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다 가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그 비자금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정말 뭐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과연 이런 짓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결국은 그 공보관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서 각급 법원의 이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인출한 다음에 법원 행정 금고에 일괄 보관을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전남 여수의 호텔에 가지고 가서 법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돈 뭉치를 나눠준 건데.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이건 지금 이 비자금과 관련해서 수사도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여기는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또 발부가 됐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이제 허위 증빙 서류가 하라고 문건에 지시도 되어 있고 또 그 사용 자체가 증빙 없이 사용하는 거여가지고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압수영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참 답답한 거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공식 문서를 통한 지시를 받고 누군가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네. 그죠? 거기 관련됐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 많을 겁니다. 왜 한 명도 그런 얘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그 돈을 그 비자금 관련 문제에 한정해서 보면 비자금 관련은 그 2015년 이제 3월에 발생한 일인데요. 그때 한 차례 있고 이제 2016년에는 담당 그 예산 담당 뭐 관리관이 도저히 양심 있잖아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5년에 이제 일에 한 번 있었는데 결국은 그 관료 문화 내에서는 상명하복 문화가 있고요. 네. 그 문화 내에서는 윗사람의 지시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사실상 직장에 인생을 걸고 해야만 일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는 안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명하복 조직문화 말씀하셨는데 네. 법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하는 판사들은 상명하복 문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관료 법관들이 존재하는데 예. 그분들은 상명하복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제 법원행정처나 그다음에 각급 법원의 수석부, 그다음에 기획공보판사들, 법원장 이런 분들은 다 상명하복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저는 일단 관료로서 행동하는 판사를 일단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관료로서 움직이는 일을. 두 번째는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 행정처 조직, 그다음에 각급 법원의 수석부, 그다음에 기획공보판사는 모두 직책을 없애야 됩니다. 그거는 아예 직책 자체를 없애도 돼요? 네, 없어도 됩니다. 뭐 예전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고요. 예. 다 없애고 그다음에 뭐 굳이 필요하다면 법원 직원들 데려다가 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판사가 아닌 네, 법원 직원으로 필요하면 더 충원해서 뽑으면 되고요. 예. 요즘 로스쿨 출신들 변호사들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뽑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판사에 대한 인사권이 결국 그 행정 조직을 움직이는 무기가 되는데요. 예. 인사권에 관해서도 사실상 판사는 임용과 퇴직 이외에는 다른 인사가 없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승진이든 뭐 이동이든 하나도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승진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죠? 명확하고요. 또 보통은 이제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만 있는 걸로 알는데 아니죠. 그거 말고도 각종 발탁성 인사가 있습니다. 예. 연수라든지 이번에 뭐 심의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연수원 교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발탁성 인사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외교부랑 또 쿵짝짝해서 그렇죠, 해외 파견 뭐 네. 판사도 또 있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선발성 인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 다. 예. 근데 그런 인사들은 실은 판사한테는 불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대법원을 향한 뭐 오래전부터 나오는 각종 개혁 목소리들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가 예. 자체 셀프 법원 개혁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개혁안을 들고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 판사들이 했던 것처럼 현역 국회의원을 찾아와서 일종의 로비성 설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 그건 잘 몰랐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어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저는 사실상 그 법원 행정처에서 하는 개혁 자금에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몇몇 그 행정처에 나온 해명들을 보면 도저히 행정처는 고쳐서 쓸 수 없는 조직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결국 이런 이 개혁 작업을 행정처가 한다는 것은 네. 결국 대관 업무, 즉 법무부나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예, 그러면 결국 옛날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흔적이 포착되고 네,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처가 하는 개혁 작업은 결국 대관 업무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또 반복됩니다. 예. 결국은 개혁 작업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나 혹은 그 국회 내 그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함으로써 외부 입법기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같은 이런 조직에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는 기대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만 하는 판사가 사법개혁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관해서 재판만 하는 판사들이 의견을 반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만 하는 판사들이 사법개혁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법원 행정처는 또 재판만 하는 판사도 아니잖아요. 네. 관료화된 일에 타성에 젖어 있는 판사들이죠. 네. 그분들에게 개혁안을 맡겨서는 기대할 게 없다.
예, 저는 뭐 전혀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되고 뭐 청문회 거치고 할 때 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단어가 저는 평생 재판만 하던 판사입니다. 그런 말 하셨거든요. 네네. 또 실제 그분 이력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분은 지금 제대로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기는 좀 어려운가 봐요, 상황이. 저는 이제 그 대법원장님의 스타일은 재판만 하는 그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 재판의 가장 중요한 건 심증을 미리 보여준다거나 그럼 안 되죠. 어느 한쪽의 의견을 미리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예. 아마 지금의 개혁 작업도 그런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예.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뭔가 일사불란한 어떤 개혁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죠. 상황인데 저는 그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일사불란한 개혁 작업을 행정처리 주도하는 것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외부의 힘이 어차피 가해질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씀까지 오늘 듣도록 하고요. 정말 얼마나 개혁 이뤄낼 수 있을지는 아직은 저도 물음표입니다. 네, 저도 하지만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거는 판사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